안녕하세요. 말시동이십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오후 4시 57분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죠. 미국에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연중 통화정책회의 FOMC가 있고 기준금리 결정이 될 예정이고요. 26일부터는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175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28일에는 2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죠.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29일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 저희와 페드가 이제 페드의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PCE, 미국 개인 소비지출 지수가 나오게 되겠죠. 또한 29일날 미국 2분기 고용지수가 또 나오기 때문에 26일부터 29일까지 이번 주가 핫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지난 며칠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 박스권 구간에서 위아래를 그냥 확인을 해봤죠. 물론 현재 여기가 마지막 오파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파가 마지막 연장이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현재 4파에서 5파 정도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 RSI 스토캐스틱도 지금 과매도권에서 올라올지 내려올지를 거의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과매도권에 진입하기 직전이고요. RSI는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에 진입해서 현재 올려오려고 하는 시그널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하단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은 침체는 확실해요. 침체는 확실한데 여전히 반등을 해볼 수는 있다 이겁니다. 반등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규모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규모가 차원이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2년물 금리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보다는 단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상황인 거고요. 단기적인 겁니다. 단기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걸 2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유동성이 조금 더 빨리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유동성이 점점점 없어지는데 기간을 보시자면 이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최근 1, 2년 앞으로 1, 2년 동안에 단기적으로 돈이 빨리 흡수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지금 상황에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더 빨리 올라간단 말은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맞닥뜨릴 세상이 기존과는 다르다. 기존까지는 짧게 단기적으로 돈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겠구나 정도이라면 여기서 올라가는 시점에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이 훨씬 클 수 있겠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영향,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 커진다는 말 자체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는 물가 상승의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10년물이 더 크게 올라간단 말은 지난 몇십 년 동안을 봤을 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수축하면서 올라갈 때는 실질적으로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나는 국면이었다면 지금은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올려야 된다. 지금과 예전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까지도 뭐 이렇게 좋은 상황 아니었죠.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떨어질 때는 축소를 할 때는 돈은 많이 풀고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성장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점점 마르고 그동안 기술력을 키우지 못했던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은 여기서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게 전체 시스템적인 부분은 아니었고 일부 약한 고리들 위주로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 미국도 이렇게 정점에 갔을 때는 특정한 기업이나 지역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예전은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파행 형태가 지속적으로 3파, 5파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큰 조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정을 크게 만들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예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풀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음행여권에서 내려왔다가 크게 상승할 때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과 지금 여기서 올라갈 때는 장단기 금리가 바뀔 때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기서는 단기적인 문제였다면 여기서는 장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동성의 공급량과 조정의 폭이 이런 식으로 달랐기 때문에 예전과 지금은 다를 수 있다. 지금도 여기 보시게 되면 뉴스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몇 달 동안 이렇게 지속적이 된다면 장단기 역전의 현상이 점점 깊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이렇게 장단기 역전이 플러스권을 들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성장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는 지속되고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음봉이 굉장히 큽니다. 기존과는 좀 달라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짧게 나왔던 그런 구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앞서 여기서 2008년을 보더라도 한 번도 그렇게 큰 음봉을 만든 적이 없어요. 대부조합 사태와 같이 금융권과 돈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은 이렇게 크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 시장이 국한된 경우에는 그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양봉도 이렇게 크게 나와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금융시장에 문제가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마일스톤 H 영상의 첫 번째 게 경제 핵폭탄이 터졌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 2년 지속될 게 아니다. 20년, 40년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국채가 남발이 될 것이고 경기가 수축하니까 결국엔 또 제로금리 또는 양적 완화를 위한 국채 발행이 어떤 이유에든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도 보시죠. 식량 문제, 자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국채 남발을 하거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국채 발행이 남발될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부 조금 더 논다고 해서 반등을 좀 더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오파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오파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길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깊어졌다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순간 정말 여러 문제들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페드와치2를 보더라도 현재 150에서 175니까 75bp 인상 75bp 0.75죠. 0.75는 거의 확실시해요. 75% 확률로 0.75를 올리는 건 거의 확실해요. 그렇다면 0.75 올린 이후에는 0.5, 0.5를 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거의 4개월 만에 1%를 또 올리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ECB나 영란은행, 영국은행이죠. 그리고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페드가 올리려고 하는 0.75보다는 사실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더 가파르게 올리지 않으면 이 구도, 달러 인덱스가 점점 강해지는 이 구도를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자국 내에 돈이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국의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더 빨리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왜 금리를 계속 올리려고 하나요? PCE 물가지표가 계속 높게 나오기 때문이죠. 개인 소비자 물가지표가 계속 높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높게 나올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PCE 물가지표를 보자면 이번 주 PCE 물가지표가 또 발표됩니다. 29일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파형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4파가 될 수 있고 1, 2, 3, 4, 5 얼마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4파가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파형을 그린다면 또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1파, 2파, 3파, 4파, 5파 20년에서 40년 동안 정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길 거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고 제로금리를 했던 건 어찌 보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시작에.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안정화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위험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조정을 받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부 조정일 뿐이에요. 미국이 2021년 GDP가
22조 달러입니다. 22조 달러예요. 2경 2천조 원. 우리나라 돈은 2경 2천조 원인데 이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입니다. 2조예요, 2조. 2조 달러예요. 2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2천조죠. GDP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입을 해서 쓴다. 상품만 그렇습니다. 상품만. 상품 위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외국에서부터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럼 수입되고 있는 수입 물가, 개인 소비 물가 지출의 10%가 수입 물가로부터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2년 동안이죠. 2022년 3월부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있었어요. 2020년 3월 이후에 큰 변화가 없다가 대략적으로 몇 개월 지났을 때였냐? 이게 2021년 4월이었죠. 대략 1년 정도, 1년 하고 몇 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돈은 이때부터 풀었습니다. 그렇죠. 시차가 대략적으로 1년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돈을 아직까지 완전히 줄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뒀다면 앞으로 돈을 지금까지도 돈을 줄이지 않았고 테이퍼링 완전히 하지 않았어요. 금리만 올리기 시작했다면 앞으로 여기서부터 몇 년 동안 돈 푼 기간 동안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이상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돈 푼 기간이 지금까지 2년이었잖아요.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2년이고 돈을 풀고 난 이후부터 1년 이후부터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부터라도 2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돈을 풀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시장이 무너진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국채를 남발하게 되고 제로금리 다시 한다면요. 이게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겠죠. 상승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로 조정을 받고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저희가 국채를 찍고 2020년 3월을 생각해 보시죠.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주면서 제로 금리를 하고 돈을 직접적으로 풀어버렸죠. 그랬을 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모든 자산들의 상승이었어요. 모든 자산들이 상승을 하니까 그나마 시장이 좀 안도를 하고 급격한 상승에 이른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돈을 조금 줄이려고 하고 그것의 첫 번째 액션으로 금리를 조금 올리기 시작했죠. 그게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 국채를 다시 푼다면요. 이렇게 올라갈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입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로 금리에 양적 완화를 지속을 할 때에는 금리가 제로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채를 남발을 하고 제로금리까지 내리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물가 상승에 따라서 1.5%에서 1.75까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국채를 더 풀어버리게 되면 더 많이 풀어야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인데 이미 금리가 1.5% 상태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이 내리지도 못할 뿐더러 국채 남발로 인해서 물가가 더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똑같이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주식 같은 것들이 동반 상승을 한다? 이미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풀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큰 환영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국채를 좀 더 찍어서 돈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반등을 해볼 수 있어요. 반등을 해보는데 예전처럼 크게 이런 식으로 대세 상승을 하지는 않을 거고 중간중간에 반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기 상황까지 오지 않았어요. 미국이 아직 무너진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이 아직 무너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폭락 사태가 온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만 무너진다고 하면 페드나 각국 정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페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시장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고 모든 자산이 지금 버블이 껴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착륙은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만약에 문제가 터진다고 해서 다시 푼다고 했을 때 전반적인 시장이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투자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 예상이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고. 자, 아무튼 저는 지속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합쳐보자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건 확실하고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피 20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은 요 며칠 동안 굉장히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누적을 시키면서 특정 영역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가 1파, 2파, 3-1, 3-2, 그리고 3-3, 3-3파의 1파, 여기가 3-3파의 2파다 보고 있고요. 3-3파 2파라고 하는 구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거의 끝나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사각형 박스 구간을 만들었다. 박스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단과 하단을 테스트 중이고, 굳이 말을 하자면 현재 319.6 정도, 이것을 상단으로 기준으로 해서 위쪽을 뚫어보려고 확인을 하고 있고, 지난 이틀 동안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매도세가 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준에 가장 강했던 양봉 기준으로 현재 윗꼬리 위에까지 한 번 더 테스트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오늘까지는 음봉이 2개, 양봉이 3개라서 훨씬 더 양봉의 개수가 많고요. 그리고 박스 구간 중에서도 금일 같은 경우는 여기 318.59를 약간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자면 현재 이 구간에서는 매수의 세력이 더 강하다,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있는 파형은 어떻게 되느냐, 1시간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파형이 3-3파 2파가 어떻게 보여졌느냐, 5파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가 큰 3자 3파동, 그리고 여기가 5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져보자면 현재로서는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되는 게 맞는데, 여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현재 이 구간 3-3파의 2파라고 하는 구간이 기존에 저희가 위쪽에서 봤던 2파 구간이죠. 전체 구간의 2파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5파, 그리고 3파, 여기가 5파인데 5파 형태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연장돼서 조금 더 윗상단을 한 번 더 테스트해보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 기존 같은 경우는 이 403.48을 넘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조금 더 테스트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의 형태가 반드시 이렇게 나오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리 상황을 보자면 여기에 있던 2파 형태와 유사한 형태이고, 마지막 형태가 5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4파와 5파 사이를 여러가지 복합 형태로 조금 횡보하면서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상단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다. 여기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3-3파의 2파라고 생각되는 이 구간 역시도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옆으로 지금 횡보하면서 여기가 그러면 4파와 5파 사이 어딘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갭이 하나, 둘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2개 나왔기 때문에 기존 해석은 1, 2, 3, 4, 5 이렇게 되었지만 갭 구간과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1, 2, 3, 4, 5 형태로 한 번 더 위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322가 갭이 아주 얇게 있다. 여기서부터 생긴 갭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합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위상단 갭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5파로 완벽하게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 현재 파형으로는 확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확정을 할 수 없겠지만 1, 2, 3, 4, 5 이런 식으로 길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단에 있는 323.95도 테스트 해볼 수 있다. 이게 만약에 5파로 마지막까지 나온다고 하면 말입니다. 이 구간도 충분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5파, 3파, 5파 크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테스트 해본다면 위에까지 얼마만큼 갈 수 있겠느냐.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만약에 최상단 323까지 테스트 해본다면 또 1.4% 정도를 더 테스트 해볼 수 있다라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없느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5파가
나오기 때문에 오파 형태가 연장으로 이런 식으로 큰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사실 무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면 옳다는 거예요. 5, 3, 5 형태인데 오파가 1, 2, 3, 4, 5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시나리오가 불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금주를 따져봤을 때는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귀 기울이면서 본인들도 어떤 식으로 베팅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시장 발표와 FOMC 같은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조금 더 양봉을 위쪽으로 올렸다 정도입니다. 여기서 보이시죠? 이 중간에 318.59를 봤을 때는 전부 다 아래쪽에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상단을 조금 더 위로 테스트했죠. 크기로 보자면 위로 올라간 크기가 조금 더 크다는 겁니다. 밑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는요, 바닥을 좀 다졌고요. 여기서는 올라가는 형태가 보입니다. 여기서는 올라가려고 하는 게 시그널을 좀 보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윗선을 아주 넘기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선을 뚫고 내려 올라가면 더 위를 테스트하면서 오파 형태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꼬꾸라져서 절단 형태로 다시 내려가면서 아래에 있는 갭들을 테스트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역시도 뭐 한국 시황이나 모든 시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봐왔던 시나리오에서 크게 변동된 게 없습니다. 1파, 2파, 3파 여기까지가 지금까지는 3파로 보고 있고 3파 중에서도 3-1 그리고 3-2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는 크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3, 4일 정도 연속이 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봤던 시나리오가 현재까지는 3, 5 마지막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형태가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내려오는 파동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시간 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 형태가 3 색깔 바꿔서 해볼게요. 3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335이거나 535 형태가 돼야 될 겁니다. 자, 뒤에 건 무조건 5파가 되는 거고 가운데는 3파. 그럼 여기가 3파 또는 5파인데 저희가 이걸 카운팅할 건 아니죠.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5파가 나와야 됩니다. 이 파동 해석이 맞다고 하면 여기는 무조건 5파로 내려와야 돼요. 5파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5분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5분봉 기준으로 이게 5파가 맞느냐, 여기에 5파가 첫 번째로 시작이 되었느냐를 봐야 되겠죠. 이 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를 최대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형태로 나왔을 거로 보여요. 그럼 여기가 첫 1파가 시작이 됐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반등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얼마가 됐든 반등 파동이 오늘 내용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올라가 있는 파동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됐든 현재는 1파, 2파로 보이는 거예요. 2파가 물론 연장 형태로 크게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끝난 이후에 바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본 기준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여기서 그럼 반등을 일부 해보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이 되었든 크게 N자 이런 식이 되었든 반등을 해본 이후에 더 상단을 올라가지 못한다면 저항을 받고 여기서 쭉 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3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 첫 3파, 두 번째 3파, 한 번 더 올라가는 5파 이런 식으로 해서 큰 N자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지금 반등 일부 한 이후에 다시 쭉 내려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파행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향후 며칠 동안 나올 시나리오 자체가 3일에서 5일 정도 이번 주에 나올 여러 가지 각종 지표들이 크게 좋지 않을 수 있다. 혹은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게 유가인데요. 유가가 조금 이상해요. 유가가 좀 이상한 게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이 파동 해석이 굉장히 난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로서는 1시간 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올라오지 말았어야 될 구간인데 큰 장기 하락 추세대 파란색 이 구간을 지난번과 같이 한번 뛰어넘었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RSI 스토캐스틱이 과매수권에 들었죠.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역시 무엇이다? 반등 구간으로 보여요. 힘이 그렇게 강력하게 써져서 크게 올라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95불 또는 그 아래에 있는 상승 추세대, 붉은색 상승 추세대가 있죠. 거기를 몇 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물가 상승률을 부채질하는 부분이고 시중에 있는 여러 불안 요소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의 금수 조치,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강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런 부분, 수요가 급감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 형태가 여기가 좀 아직까지 난해하다, 해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알겠지만 여전히 저는 경기 침체, 물가 상승에 대한 이자율이 점점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원자재들은 대부분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가 같은 경우도 현재 여기가 난해한 해석이긴 하지만 주봉을 보더라도 충분히 조금 반등을 일부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 들기 직전이고 RSI도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해 보려고 하는, 지금 현재의 다른 시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반등을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지만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겠다는 시그널과 이번 주가 지나가면서 여기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파동 해석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아서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다가 2주 전까지는 장대 음봉을 맞고 지난주에는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거기서 짧은 지금 반등이라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눈치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또 크게 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올 초에 만들었던 2022년 2월 1월 1, 2월 정도 만들었던 이 장대 양봉을 이제 뚫고 내려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양봉만 해치운다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막아줄 것들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0불대가 한 번 더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공방전을 할 만한 봉들이 몇 개 없어요. 굉장히 짧아서 지지 저항 구간은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할 것 같고, 시나리오 상으로도 여기가 3파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게 아마 60불대, 여기 몇 번 지지를 했기 때문에 60불대에서 한번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정도입니다. 아무튼 시장을 좀 지켜보실 분들은 어떤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서 시그널들을 보여주는지 이번 주는 되도록이면 매매를 좀 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수익을 좀 지키고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